정확하게 예를 들어 뭐 99제곱이에요. 30평 임차를 해가지고 99제곱으로 내가 매장을 임차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외부에 영업장도 크게 하고 옆에 중축도 하고 모자라다 보니까 옆에 한 칸을 더 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막 130제곱, 150제곱 이렇게 돼버렸다. 이 상태에서 화재가 났을 때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아빠 칼 좀 갈아주세요. 칼 갈아줄까요? 네. 칼 좋네. 맞다, 아빠. 음식점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혹시 주의할 점이 뭐가 있어요? 음식점 화재 보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아빠가 영상 찍어 놓은 거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큐!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음식점 화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주택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축물 대장하고 실물하고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식점, 병의원, 그리고 공장화재 이런 이제 사업자 물건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좀 많이 복잡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 대장하고 실물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 우리가 어떤 것들이 좀 문제냐면 고객분이 이제 음식점을 오픈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 정보를 받아가지고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사고가 났는데 현장 가니까는 건축물 대장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주방 쪽에 미등기 확장한 것들이 있고요. 뒤에 숲을 피는 공간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문제가 되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 뭐 공동으로 건물에서 같이 쓰는 화장실이 아니라 내가 별도로 나만 쓰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하지 않아가지고 겨울에 동파로 화장실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밑에 집 피해가 갔다. 가입 목적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매장 음식점 중에 이제 뭐 치킨집, 횟집, 그리고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 매장 앞에다가 이제 고객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공간도 만들어 놓죠. 외부에다가 그 뭐 풍선으로 된 그 입간판이나 그리고 배너 같은 것도 또 꺼내놨는데 그 배너가 바람에 날아가가지고 이제 도로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나가는 차량에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다. 저 15년 동안 사고 처리 한 5천 건 정도 처리하면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다. 그리고 아니다. 매장만 운영하는 곳이다. 거기에 따라서 보험회사별로 가입할 때 알릴 의무나 약관 차이 때문에 보상이 안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전에 체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손해담보가 있고 배상담보가 있습니다. 손해담보에는 우리가 이제 건물시설 짓기 재고, 시설은 일반적으로 인테리어를 말하고요. 짓기는 뭐 커피 머신, 그리고 고깃집의 뭐 주방 집기, 그리고 테이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재고, 동산이라고도 하고 재고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반제품, 완제품, 그리고 주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동산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손해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 변발전, 수전 설비 그런 것들이 없지 않죠. 건물 안에 이제 두꺼비집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배전반, 분전반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목적물을 구성을 하고요. 이 목적물에 대해서 화재만 담보할 거냐, 군의 폭발 손해도 담보할 거냐, 붕괴 침강 사태도 담보할 거냐, 풍수재 손해도 할 거냐, 지진 손해, 차량 항공기 손해, 도난 여러 가지 담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객 상황에 맞게 잘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걸로 이제 손해 담보가 형성이 됐죠.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넣어주면 좋은 게 뭐 제조달 차익 지원금, 복구 지원금, 그리고 화재 벌금, 점포 휴업 손해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넣어주면 손해 담보는 구성이 됩니다. 자, 이제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1번 첫 번째 화재 보험이기 때문에 화재로 인해서 우리 매장에서 딴 데 피해를 줬다. 화재 배상. 우리 매장에 온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해가지고 나간 음식으로 인해서 음식에 이물이 들어가서 치아가 파손이 됐다.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 음식물 배상. 자, 음식이 아닌 사고들. 매장에 와서 우리가 찌개를 서빙을 하다가 손님한테 피해를 줬다.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거기에 미끄러져 손님이 넘어졌다. 테이블이 껐덕껐덕거리는데 그게 이제 좀 움직이면서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서 화상을 입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죠. 배관에 물이 터져가지고 밑에 집 피해가 갔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영업배상이라고도 불리고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 같은 말이에요. 영업배상 책임보험 안에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개인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주택은 임대인 배상 책임 같은 것들을 넣지만 음식점은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을 넣는다. 그러면 1번 화재 배상, 2번 음식물 배상, 3번 영업 배상, 4번 우리가 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LPG 도시가스냐에 따라서 이 가스가 폭발함으로써 화재가 나면 화재보험. 근데 가스가 터지면서 건너편에 있는 건물의 유리창이 다 깨졌다. 가스가 폭발하면서 이 파편이 날아가가지고 차량을 파손시켰다. 가스 배상.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4가지의 기본적인 배상 책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매장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주차장을 운영을 해요. 근데 그 주차장을 우리가 소유 사용 관리를 전적으로 다 하고 있다. 그럼 주차장 배상을 또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1층 100제곱미터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재난 배상
배상 책임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돼요. 자, 그리고 1층이 아닌 지하 2층 이상의 특정 업종, 특정 면적 이상, 그리고 지명과 출입구가 맞닿아 있지 않은 곳들은 우리가 다중이용업소 배상 책임 보험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구성을 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화재가 났는데 보상을 못 받은 것들, 적게 받은 것들도 있다고 했고요. 분명히 매장에서 손님이 다쳤는데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주차장 사고들, 그리고 음식 먹고 탈났는데 배달을 해 나갔는데 그게 이제 보상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은 매장 상황을 한번 볼까요? 가장 일반적인 것들은 뭐 매장 우리가 30평을 임차를 해가지고 임차한 공간 안에서 음식점을 오픈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건물시설 짓기 재고 다 집어넣고요. 배상 책임 중에 화재 배상, 영업 배상, 음식물 배상, 가스 배상, 의무보험 다 집어넣어서 제대로 설계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일반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항공뷰로 위에서 내려다봤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건물에 일부 이 모서리 30평을 임차를 해가지고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방 쪽에 이제 좀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을 벽을 일부를 터서 주방을 확장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숯불을 피죠. 숯불 피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매장은 내가 1층 101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2층에 일부 한 칸을 또 임차를 해서 거기에 창고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창고면은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뭐 냉장고 들어가 있겠죠? 의외로 화재가 냉장고 같은 데서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쪽에 만약에 보험 가입을 안 해뒀는데 그쪽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 면책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별의별 경우가 다 있어요. 횟집 같은 경우에는 건물 앞에 이제 수족관 같은 게 있죠. 수족관 같은 게 뭐 한두 개 정도는 괜찮겠지만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다.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 데크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그 데크에다가 테이블을 놓고 외부 영업을 한다. 데크는 없는데 우리가 날씨 좋을 때 여름철에는 밖에다가 테이블 꺼내가지고 야외 영업을 했다가 없을 때는 또 안에서만 영업을 했다가 외부 영업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건물 바로 앞에 붙어있는 배너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건물에서 이렇게 떨어진 곳에다가 배너를 꺼내놨는데 그 배너가 바람에 날아가서 지나가는 차량을 파손을 했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영업배상인데 외부 시설까지 인수를 해서 외부 사고까지 보상을 하는 상품이 가입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런 것들 볼게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다 같이 주차장을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관리단 같은 게 구성이 돼 있어서 그 관리 업체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겠죠. 그럼 주차장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물주, 관리단 책임이 되니까 보험 가입이 주차장 배상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건물 하나를 통째로 다 써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점이 길가에 있는데 이제 순댓국집 같은 경우에 자기 얼굴 이렇게 그려가지고 크게 막 공탐찍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주차장 널찍널찍하죠. 그런 경우에 내가 그 건물을 다 사용하고 있고 그 건물의 주차장도 내가 다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주차장의 소유관리 책임이 음식점 사장님한테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차장 배상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외부 시설을 잘 넣어줘야 됩니다. 내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 잘 가입돼 있고 매장에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보상이 잘 나갈 건데 외부 시설 잘못 체크해가지고 보상이 안 나가는 케이스 굉장히 많이 봤어요. 또 주의해야 될 사항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아까 배상 책임 중에 화재 배상이 있다고 했죠. 그 화재 배상 자리에 1층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는 그 자리에 재난배상 책임보험이 들어오고요. 다중이용업소 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자는 다중이용업소 배상 책임보험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데 항상 제가 원칙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그냥 보상해줬던 것들이 어느 날 원칙적으로 시작을 할 때 원칙적으로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전에 임의로 대략적으로 그냥 대충 가입해놨던 것들이 그 시기에 문제가 되면 그때는 고객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객하고 나랑 신뢰는 당연히 깨지겠죠. 그죠? 그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통 이제 영업을 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구청 위생과에 가가지고 영업신고증을 받아요. 그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이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데 자 그럼 첫 단계가 뭐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는 단계죠. 그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려고 할 때 1층 100제곱미터가 넘으면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자동차 차대번호처럼 C로 시작하는 코드를 줍니다. 11자리 코드를. 그럼 코드를 증권에 넣어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증권을 제출을 해야 영업신고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건데 정확하게 예를 들어 뭐 99제곱이에요. 30평 임차를 해가지고 99제곱으로 내가 매장을 임차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외부에 영업장도 크게 하고 옆에 중축도 하고 모자라다 보니까 옆에 한 칸을 더 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막 130제곱, 150제곱 이렇게 돼버렸다. 이 상태에서 화재가 났을 때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우리 매장에서 불이 나서 옆에 옮겨 붙었어요. 그럼 우리가 옆집에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때 우리 보험에다가 화재 배상 책임에다 접수를 할 건데 제가 임의보험, 의무보험을 첫 강의 때 항상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가 의무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고 임의보험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임의보험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한
한도를 넘어선 그 초과된 부분만을 보상을 해준다고 했죠. 자, 사고가 났는데 지금 150제곱미터로 지금 100제곱미터가 훌 넘어가는데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 해두셨네요. 위생과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법적인 거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그거는 모르겠고 영업 면적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데 의무보험을 가입을 안 하셨네요 라고 하면서 화재 배상 책임 임의보험이 발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접수가 안 된다는 거죠. 10억 넘어가면 보상해 줄 건데 10억 이하의 소사고는 화재 배상 책임이 발동을 안 할 수도 있다. 자, 물론 해줄 수도 있겠죠. 해줄 수도 있겠는데 이게 바로 지급이 되지 않고 좀 분쟁이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 사이에 고객은 빨리 배상을 해줘야 되고 보상 받아가지고 내 거를 이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지를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물론 고객분께서 이걸 체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기초지식 정도 알고 있다면 고객분들이 미리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 고객이 저 연신내에서 포차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예전에 가입할 때 분명히 한 20평 정도였어요. 근데 갱신을 할 때 중간에 가보니까 면적이 되게 넓어진 거예요. 외부 시설도 있고 내부도 좀 더 넓어진 거죠. 그리고 평수가 어느 정도 됐냐면은 실제로 한 50평 정도. 그럼 355, 355, 165제곱이니까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대표님, 의무보험 가입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위생과에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실제로 지금 매장 운영하는 면적이 165제곱인데 이거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가요? 라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확인을 하니까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대상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C코드를 줬고요.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넣어가지고 제대로 가입을 해드렸죠. 지금 여기서 뭐냐, 보통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일반적인 분들은 소멸성으로 해서 만기를 뭐 5년 10년 길게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매장을 정리하거나 양수도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5년 10년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문자 같은 것들을 보내서 처음에 이제 보험 가입을 하신 이후에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거나 영업자 면적이 확장이 됐거나 미등기 중축된 것들이 더 있거나 뭐 직원 휴게실, 창고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임차를 했거나 외부 영업을 추가적으로 하게 됐거나 뭔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회신을 주세요라고 저는 주기적으로 문자를 보내요. 물론 제가 음식점 같은 경우에 한 1700건 정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자 한 번 보내면 1년에 3, 40건씩 연락이 와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되죠, 그죠? 그래서 고객분들께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좀 번외의 얘기지만 우리가 이 일하면서 막 일이 안 된다, 만날 사람이 없다, 음식점 사장님들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면 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아침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물건 발주에 직원들 수시로 바뀌잖아요. 알바생들이. 바뀌는 직원들 교육해야 돼. 사람 빠지면 또 그 알바생 또 채워 넣어야 돼. 커피숍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커피 몇백 장 내려봐요. 직원이 그만둘 때마다 내가 거기 땜빵 떼야 돼. 주말 일 다 하죠. 그리고 9시, 10시까지 마감 치고 집에 가가지고 씻고 12시에 자고 6시간 자고 또 일어난 다음에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 드리냐. 이런 사장님들이 정말 매장에 변경되는 걸 내가 잘 체크해야 된다? 아니에요. 음식점 사장님들은 우리가 다 체크해줘야 돼요. 모든 거 다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체크해야 될 것들이 보통 제 고객님들도 이제 매장을 본인 이름으로 여러 개를 운영하지 않아요. 제일 많이 운영하시는 분이 혼자서 한 30개 정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 명의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 가족분 명의로도 있고 그리고 다른 분 이제 동업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명의로도 있는데 이걸 내가 다 관리한다고 해서 내 이름으로 보험 가입을 하면 안 된다. 제가 몇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된다고 했죠. 사업주가 피보험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피보험자가 잘못을 했을 때 배상 책임이 발동을 한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는 사업주 명의로 보험을 가입을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동업 같은 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그 사업자 등록증 보면 거기 밑에 나와 있어요. 공동사업자인지 단독사업자인지. 공동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공동사업주면은 공동피보험자로 설정을 해주든지 거기에 명기를 해주든지 해서 보상에 문제가 없게끔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점 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 약관에 테이크아웃, 외부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말은 없어요. 보험 설계를 할 때 보통 여러분들 직접 설계 안 하시죠? 설계를 안 하면 설계 매니저님들이 설계를 보통 해주시는데 설계할 때 설계 매니저님들 한 분이 설계사분들 거 몇백만 건 설계를 하잖아요. 그죠? 설계를 할 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뭔가 체크사항이 떴을 때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냐면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입니까? 도시락 판매 전문점입니까? 회나 초밥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입니까? 거기에 체크를 하면 인수가 안 되거나 사업주 부담금이 우리가 보통 5만 원, 10만 원 있는데 그게 50만 원, 100만 원까지 뛰는 보험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체크를 안 하게 되면 고지 위반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설계하는 보험회사가 외부 시설까지 되는지 음식물 배상 같은 경우에도 외부 테이크아웃 같은 것들도 되는 회사인지 체크를 하고요. 약관에는 없지만 설계할 때 알릴 의무 같은 게 뜨면 그 부분을 그냥 쉽게 간과해서 넘기면 안 되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체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차장 배상 같은 경우에 발레 파킹을 하는 곳들이 있죠. 모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발레 파킹을 하잖아요. 그 발레 파킹을 하는데 발레 파킹 마찬가지로
대로 가입할 때 발렛 파킹을 하냐 안 하냐 체크를 하는 란이 있습니다. 보통 그 체크를 하게 되면 보통 좀 인수가 잘 안 돼요. 인수가 되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래서 심사가 뜨니까 그걸 그냥 체크를 안 해버리고 가입을 해버렸다. 알리 의무 고지 위반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설계를 안 했다 그러면 보험 증권이 있을 거예요. 그 보험 증권에 발렛 파킹 체크 예스 노가 있을 거고요. 음식물 배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테이크아웃 회 초밥 같은 거를 한다 안 한다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보험 증권에. 거기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걸 다시 좀 리모델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부터는 이제 체크해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사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좀 복잡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이제 박대범 손해사연사님하고 같이 나와서 토크쇼 형태로 좀 재밌게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음식점 화재보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엔 좀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칼 다 갈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네, 영상 잘 봤어요? 네. 음식점 화재보험 할 때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예, 아빠 멋져요. 사랑해요. 이 채널은 보험 설계사분들께 이 어렵고 복잡한 화재보험을 쉽게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보험 설계사분들은 이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재물보험을 쉽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과 좋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1:1 자문 서비스, 설계 검토, 전국 온오프라인 강의를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유료 멤버십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년간 수천 건의 물건, 이를 통해 실무와 교육을 겸비한 좋은 멘토를 만나 재물보험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연금술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